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2월 20일 국회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커피 같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서 2018년 하반기부터 초중고등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는 이제 커피 판매가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막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지 청소년 유해식품 논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남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학창시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쏟아지는 잠을 좀 이겨보려고 커피를 들이켜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정신과 감각, 운동 기능을 일정 시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각성 효과가 있고, 그래서 피로감과 졸림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주 마시면 효과는 줄어들고 중독이 되기도 쉽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카페인을 흡수할 경우 초조감이나 불면증은 물론 심한 경우 부정맥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우유나 에너지 음료, 콜라나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50kg을 기준으로 125mg입니다. 그러니까 85mg짜리 커피 우유를 2개만 마셔도 카페인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생 중 21%는 하루에 2~3번씩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고카페인 음료가 품귀 현상을 빚는 것 역시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금지부터 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이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얼마든지 카페인 음료를 사 마실 수가 있죠.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 근처에는 편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학교 안에서라도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교 내에서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정서 저해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7년 9월 기준으로 8,553곳을 그린 푸드존, 즉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조립 판매 업체의 건강 저해식품과 불량식품 판매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앞에서는 유통기한 표시도 없는 값싸고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한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맥주 모양과 맛을 지닌 맥주 사탕까지 유통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앞에서 이런 먹거리를 팔았습니다.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쫀득이, 아폴로, 그리고 뽀빠입니다.
아직까지도 추억의 간식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어른과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 대화할 경우 강제 퇴장, 박명수 사진만 주고받기, 사진 위에 글씨를 써서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건 가능.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이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고독한 방 중에 하나인 고독한 박명수 방의 규칙입니다. 고독한 방이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을 이르는 말인데요. 주제에 따라서 방의 명칭과 공유되는 사진도 달라집니다. 현재 개설된 대화방 수만 무려 10,000개가 넘는다는 고독한 방. 사람들은 왜 대화는 나눌 수도 없고 사진만 교환할 수 있는 이 고독한 방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고독한 방은 일본 인기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를 흉내내는 데서 시작했다는데요. 미식가가 홀로 각 지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소개하는 드라마의 내용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먹은 음식의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대화방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독한 방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까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면 넌 왜 왔어? 또 혹은 세상 반가움 이런 글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고요. 누군가 방을 나가면 다음 기회에 보자 이런 내용의 글이 담긴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독한 박명수의 방의 경우 연예인 박명수 씨가 출연했던 방송의 화면을 사진으로 저장해 두고 쓰거나 아니면 그 사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사용합니다. 글자로 된 대화는 금지하고 오로지 사진으로만 이루어지는 대화. 새로운 형식의 고독한 방은 재미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고독한 방이 워낙에 인기를 끌다 보니 연예인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방에 들어와 인증 글을 남기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에는 이 고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단체 대화방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고독을 느끼긴 어렵다는데요. 사진으로만 이어지는 대화지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또 수백 명의 상대와 스트레스 없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독한 방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상황에 맞는 사진들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들 골라내는지 사실 놀라웠습니다. 또 사진만으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것도 경험할수록 신기했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에서 말을 하면 강제 퇴장당하며 오직 사진으로만 대화를 하는 고독한 방.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끌벅적 전혀 고독하지 않게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